자,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특정 상황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포증을 느낀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공포증을 느끼는 거예요. 뭐 한 번 느끼는데 특정 공포증이 할 일은 없잖아요. 자, 지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포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려움, 무서움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특정 공포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죠. 자, 첫 번째가 동물과 연관성 있는 동물형.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혈액, 피를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주사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손상령이 있습니다. 혈액 주사 손상령, 그 다음에 상황령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죠. 뭐 터널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쇄된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령입니다. 하나만 쓰죠. 폐쇄된 공간 등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환경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령 하면 대표적인 것이 그 물이라든지 이런 거죠. 자연 환경에 해당되는 거, 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환경령이 됩니다. 자, 기타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정리한 게 뭐죠? 네, 특정 공포증이에요. 특정 공포증과 연관성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불안장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불안장애를 하겠습니다.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성이라 하고 대인관계라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상 공포증을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사회공포증이 부정적인 자기개념, 대인관계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 자, 인지적 입장이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기 초점적인 주의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인지행동적 집단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회공포증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가능한 피하려 하는 병이 바로 사회공포증 됩니다. 사회불안장애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 환자는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직장 상사와 이야기할 때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 남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상황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여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욱 두려움이 커져서 더욱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사회공포증은 어떤 특정 상황만 두려워하는 사람과 광범위하게 여러 사회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10대 중반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 이는 지나친 자의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면 사회공포증의 진단 기준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을 서술해 놨고요. 자, 이제 진단 기준을 보시죠. 1번